네, 인모스트 상담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상담소를 시작하기 앞서서 PPT를 보면서 질문을 이제 저 대신에 AI 분이 읽어 주실 겁니다. 아마 저희는 들리지 않겠지만 AI 분의 질문을 들으면서 첫 번째 질문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띄워주세요. 바이든의 친환경 에너지 확대 예산이 민주당 내 반발로 인해 좌초될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많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모습 보시기도 신재생 참 에너지 힘드실 관련 텐데. 투자 지금 질문 계속해도 될까요? 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이미 시청자분들은 다 질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최근에 바이든의 이제 친환경 에너지 확대 예산이 민주당 내 안에 발발로 이제 좌초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저희 고객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는 계속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아, 원래 이 친환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 금액이 이제 집행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혹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한 투자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계셔서 하신 건데 지금 질문은 아마도 최근에 며칠 사이에 기사가 계속 이제 조맨친 의원에 의해서 그 특별히 이제 그 예산안 중에서 친환경 관련된 부분만 좀 빼겠다. 주로 탄소 얘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웨스트버지니아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가 미국 최대 석탄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서 본인이 이제 당선되고 지지를 받으려면 석탄 관련돼 반대되는 그래서 탄소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예산만 좀 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을 거고 그게 잘 안 통하니까 이번 달 말까지 통과될 수 없다. 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 말까지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민주당 전체가 이번 달 말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조맨신이 최근에 며칠간 이제 못할 거다라고 본인이 반대해서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잠시 있긴 한데 그냥 팩트가 좀 바뀐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그러니까 나온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는 화요일이고 그쪽은 이제 어저께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저녁 저희로 볼 때 저녁일 때 그쪽은 아마 월요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 월요일 날 버니 샌더스하고 척 슈머 그리고 이 조맨친이 합의하는 어떤 미팅 점심 식사를 한 걸로 이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래 조맨친과 버니 샌더스는 뭐 사실 얼마 전에도 대놓고 싸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내용 이제 올라온 거를 보니까 둘이서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건데 팩트는 뭐냐면 조맨친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금 주 말에는 예산안 통과될 거다라고 이렇게 조맨친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어디서 있겠냐면 그 민주당 의원들과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아예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에 통과됐다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말하면 사실은 좌초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 배경은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인프라 안에 관련 예산안은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주당 상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50% 그러니까 네. 상원의 반이죠. 반이 100% 찬성한 네. 거에 의해서 통과되는 예산 조정안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맨치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에서 중도파라고 불리면서 50% 전체 다 찬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한 명이 빠져버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돼서 통과될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전에 모든 문제들은 이쪽에서 나왔던 거라서 통과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통과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약속한 대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그 상원이나 하원의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거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합의나 이런 건 이루어진 걸로, 특히나 이제 3조 5천이었던 걸 2조까지 양보를 했잖아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어난 합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성을 가진 것 같고,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아마 보신 기사에서는 1일 전 기사로 뜨면서 조맨친이 안 하겠다라고 한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온 뉴스를 말씀드린 거고,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뉴스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아무리 예상을 해도 이런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이번 주에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질문 주신 거는 만약에 그게 안 돼가지고 삐걱거리게 될 경우에 그 인프라 그 예산안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만 아주 그 빠져서 예를 들어서 삭감돼 가지고 되면은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이제 이 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이 그 안에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요. 지난 한 2주 동안 민주당 내에서 죽어라고 작업을 해서 뭐에다 얼마씩 쓴다는 거를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통과되면 그것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같은 팩트 말고 실제로 잘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바이든에게 있어서 그 목숨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은 뉴스는 이렇게 나오죠. 10월 말 11월 초에 있는 그 당사자 회의 유엔 총회에서 뭐 바이든이 뭐라 그럴까 그 입장이 난처해졌다 뭐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 어떤 거냐면 내년도에 있는 중간 선거 여기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인프라 그 예산안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움직이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어서 저희로 볼 때는 증시가 살아 움직이시면 지금 계속 시장에서 걱정했던 피크아웃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리스타킹이나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가 인프라 이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바이든이나 민주당에 있어서는 내년도 중간 선거에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줬다. 그 다음에 경기를 좋게 만들어 줬다. 이런 인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이 인프라안이 이 예산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내년 중간 선거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고 지금도 상당히 그렇게 돼도 걱정이 많은데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는 뭐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조맨친과 딜을 할 때 조맨친이 웨스트 버지니아니까 석탄 관련된 거니까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런 부분을 다소 양보를 해버릴까봐 시장에서는 걱정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버니 샌더스하고 협의를 본 걸로 봐서는 민주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니까요. 그래서 포함된 내용이 통과될 걸로 보이고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원래 금액이야 적어지긴 했지만은 거의 현재 2조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앞에 1조짜리는 지금 하원에 가서 서 있는 상태고 지금 이거는 상원에 올라가는 거 2조짜리. 그래서 2조가 통과되면 1조도 통과되도록 서로 이렇게 상원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원이 아니라 상원의 공화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은 다 자동으로 통과되는, 민주당이 이제 하원에서 이제 통과시킨다는 것들이 되면 우리도 하겠다. 뭐 얘는 이게 되면 우리도 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이 되는 게 통과되면 이쪽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연달아서 1조짜리와 2조짜리가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활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아마 반영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필요한 자금 어떻게 만들 거냐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국채 발행인데 바이든이 약속하기를 국채 발행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로 뭐가 나올 거냐면 증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관련돼서 이제
25%로 할 거냐, 26%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법인세 증세는 발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법인세가 25%가 되면 이게 그 트럼프가 워낙 낮춰놓은 거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타격이 기업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는 제가 보니까 한 25%가 되면은 순이익 전망치가 5%는 하향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한 게 아니라 약간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지금 요즘 시장 보시면 이렇게 탄탄하니까 뭐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조정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저께 보니까 태양광, 특히 그 가정용 태양광 쪽 섹터들이 되게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런 에너지 확대 예산, 이런 인프라가 통과되면 저희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투자한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보조금 때문일 거냐는 얘기신가요? 네네. 인프라 안에 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직접적으로는 보조금 정책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그 인프라라는 말 속에 이미 그 아주 근본적인 시설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 투자 뭐 예를 들면 기업이나 대상 기업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건설 뭐 그러니까 산업재, 소재 이런 회사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 정책이나 인프라 자금에 의해서 전체 바닥에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온기는 굉장히 넓게 크게 반영된다고 봐야겠죠. 그 지금 하원에 가 있는 1조짜리는 전부 다 뭐 교통, 뭐 그 다리, 뭐 항만 뭐 이런 쪽들이다 보니까 아주 뭐 엄청나게 산업재 그래서 그 캐터필라나 뭐 이런 쪽들, 뭐 누코나 뭐 이런 쪽들이 움직이는 건 당연히 따라오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엄청난 많은 인프라가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때문에 당장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움직이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전에 한번 미국의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미국에서 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보조금이 직접적으로 지급되기를 바이든은 바이 아메리카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에게 돈이 가는 거에 가장 집중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 보조금 정책이 영향을 또 크게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아마 여쭤보신 분은 아주 속 시원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